이 시점에 검사 평판을 수집한 청와대냐? 이 얘기 잠시만 이따 해볼까요? 새해를 맞긴 했지만 전국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회에 하루 기한을 주고 오늘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아마 내일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추 후보자 임명에 속도를 내는 이유, 바로 검찰 인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사단이 거의 뭐 인사를 독점했습니다. 요직을 독점했죠. 지금은 검찰 전체가 중수부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검찰은 안 보이고 윤석열 총장만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 인사는 정상화해야 됩니다.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는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여야 되고요.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의견을 듣는 것이다, 총장이. 이도원 의원님, 내일 아마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정말 인사권부터 바로 꺼낼 가능성이 큰 겁니까? 우선 그동안은 청와대나 여당이 그 장관 후보자의 어떤 인사청문 보고서에 조금 그 어떤 신경 쓰는 모습이라도 보였는데, 이제는 뭐 인사청문 보고서 정도는 뭐가 문제냐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31일 날 재송부 요청 기간을 하루를 주고, 하루가 오늘인데 오늘 1월 1일 휴일 아닙니까? 저희 나와서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임명을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에 참석을 시키도록 할 것 같은데, 지금 잠깐 그 김앵커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면 이제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벌써부터 큰 관심사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아마도 울산 그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사건, 이 부분이 이제 본격 수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신경을 쓰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법조계에서는 뭐 검찰 인사가 금명간에 단행이 되는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동훈 그 반부패 강력부장이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그 밖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이라고 할까요? 핵심 참모들을 제거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은 반발할 거고, 그렇다면 인사권에 대한 방명으로 봐서 경질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뭐 법무부 장관 공백이 2달 넘게 진행됐기 때문에 청와대도 속도를 내야 됩니다만, 그 속도가 좀 빨라 보여서요. 하정대 국장, 오늘 오후에 매일경제를 통해서 한 단독 보도 가운데 하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사들의 세평, 그러니까 평판조회를 시작했다.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요. 사실 평판조회는 사실 그 이전에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하게 되면은 형식적인 절차 중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안에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검찰 인사를 하려면은 각 인사들 간부들에 대해서 이 사람을 과연 그 자리에 보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를 할 때,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국정원이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의 정보를 항상 참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하고 국정원은 빼고 경찰, 감사원, 총리실 이런 등등의 여러 정보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하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공식적으로 되게 참고용으로 하는데 저렇게 공식적으로 저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다른 때보다도 경찰에서 수집한 세평을 예전보다도 더 중시해서 보겠다 하는 그런 의중이 지금 담긴 거 아닌가. 다만 제가 경찰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취재를 좀 해보셨어요? 예, 취재를 해봤는데 과거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절차에 걸쳐서 하는 거여서 우리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점이 미묘하고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곧바로 임명되면 인사태풍이 불 거란 관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평판조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정수 의원님. 네. 그럼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바로 그러진 않겠지만, 결국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갈등이 더 깊어질 거고, 그럼 윤 총장도 결국에는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있더라고요.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추 법무장관이 되는 거죠. 추미애 이제 법무장관이 되면 한마디로 이걸 설명을 하면 무게의 추가 옮겨간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후보자 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논란이 한창일 때는 주로 중도층들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제 진영 대결 구도가 되니까
정경심 교수의 옥중 편지 흐름을 보세요. 옥중 편지에서 뭐 공수처 설치, 사법개혁, 이제는 이게 검찰개혁이라는 거 한마디로 정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대결 구도에서 스모킹 건을 찾아내지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다음에 검찰이 밀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예. 이러다 보니까 추 장관이 들어왔을 때의 이 인사가 뭐냐면,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보복이나 또는 이런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이 아니라 마땅한 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힘이 실리기 때문에 이 추 법무장관 쪽으로 무게의 추가 옮겨가는 여론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하정대 국장 준비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보면은 그 검찰이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지금 당장 이제 1월 중에 이제 인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검찰의 윤석열 총장이 대부분 수사를 한 게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 한동훈 부장이잖아요. 윤석열 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같은 동기가 서울지검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빼고 지금 검찰국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거기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넣고 그다음에 또 대검의 공판 송무부장을 하는 사람을 바로 여기 가장 반부패 강력부장 특수수사를 하는 데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더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나가라는 얘기가 되고 알겠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 시점에 미묘한 시점에 검사 평판 수집에 나선 청와대 아니냐라는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만나보실까요? 예,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 쭉쭉 넘어가 볼까요? 예. 위조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눈에 띄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댓글들을 읽지 않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하고요. 시간 관계상 실시간 검색어도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탑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